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의 조직 인재 관리 전략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권혜미 기자입니다. 내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첫 번째 해입니다. 흑사병이 끝나고 르네상스가 꽃피웠던 것처럼 우리 기업도 변화하는 트렌드를 신속하게 적응해 나가면 흐름을 바꾸고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도에 조직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에 대한 니즈가 대두될 것인지, 그리고 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글로벌 인사 솔루션 기업 워크데이와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워크데이 코리아의 이승희 상무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승희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워크데이 코리아에서 밸류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는 이승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승희 상무님 오늘 강의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크게 세 가지 꼭지의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다들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성장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 기업의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들 기업 뒷면에는 전략적 민첩성이라고 하는 조직 역량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량을 우리 기업에 적용을 하려면은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워크데이 솔루션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HRDT를 추진하시려고 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 참가하신 분들은 의외로 조직에서 직접 팀을 이끄는 현장 리더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조직 관리, 인재 관리가 우리 비즈니스에 있어서 큰 숙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사 담당자분, IT 담당자분 관점에다가 현장 리더분들의 고민을 조금 더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웨비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등록하고 깜빡하고 참석을 못하는 웨비나가 종종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 잊지 않으시고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장 변화가 비즈니스가 굉장히 급변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은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갭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시장의 변화를 T1, T2, T3 속도로 따라가는 전략적 민첩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운영 방식이 그리고 우리 회사의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45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 약 15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를 마친 후 선별하여 발표자분께 질문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의 조직 인재 관리 전략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어려운 상황을 대처해 반등하는 기업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성장한 기업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비즈니스 턴어라운드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네. 저는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낸 기업 3개, 에어비앤비, HP, 조이티스 3개 기업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후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좀 드리면 더 집중력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서 기자님께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2020년도 작년 5월쯤에 에어비앤비 CEO가 아주 장문의 편지를 트위트에 올렸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기억이 나시는지? 네네네. 장문의 편지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네, 그 당시에 구조조정이 있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위트에 이런 장문의 편지를 올렸습니다. 2020년도 초반에 팬데믹 영향으로 에어비앤비 매출의 80%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해서 직원 25%인 1,900명을 감원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안타깝게도 당신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라는 편지를 올렸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것보다는
그렇게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급등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2020년도 12월에 아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IPO까지 에어비앤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IPO 첫날에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게 감이 안 와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 100조 원의 규모가 그 세계 최대 온라인 여행 사이트가 엑스피디아이고요. 엑스피디아의 시총과 그리고 글로벌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시총을 합한 것보다도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단기간에 비즈니스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매출의 80%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을 확보해서 최악의 충격을 피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에서 자금을 조달을 했고요. 그리고 경영진들이 그 급여를 삭감하거나 아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마케팅 비용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 직원이 또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남아있는 힘으로 또 닥칠지 모르는 충격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직원들의 사기를 또 올리기 위해서 월 단위로 타운홀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내용을 주 단위로 바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굉장히 비싼 인력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여 대비 성과가 그다지 좋지 못한 직원들을 또 내보내는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그 내부 형평성의 이슈를 많이 해소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비핵심 사업들은 다 과감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내용이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면서 여행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가는 대신에 단기 투숙이 아니고 장기 투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빨리 캐치를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웹 서비스, 앱 서비스에 대응하는 이런 그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렇게 비즈니스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사실 아직 비즈니스가 100% 완전히 회복된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에어비앤비를 대단한 기업으로 평가하는 많은 이유들 중 하나가 이 직원 전체 직원에서 IT 엔지니어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 비율이 한 19%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19%의 수치는 구글이나 넷플릭스나 아마존 그리고 AWS를 제하고 IT 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빨리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될 때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HP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HP는 실리콘밸리 혁신 기업의 원조격입니다. 기업의 역사가 긴 만큼이나 그 비즈니스에도 굴곡이 많이 있었는데요. 2019년도 이쯤에는 프린터 그리고 복사기 사업이 그다지 각광받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때마침 그때 제록스도 HP를 우리가 인수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좀 적대적인 M&A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팬데믹 때문에 그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HP를 둘러싼 상황이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올 초에 비즈니스 실적을 보게 되면은 2019년도의 상황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런 수치를 보시면은 팬데믹을 통한 IT 기업의 어떤 특수효과 아닌가, 특혜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HP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어떤 변화의 노력을 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약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HP의 변화 대응 과정을 3개의 키워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미래를 인지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HP에서는 퓨처 유닛이라고 하는 내부 그 띵크탱크 조직을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냐면은 향후 10년간 HP의 투자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만한 파장이 무엇일까? 라는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 퓨처 유닛의 전문가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를 강타할 팬데믹 수준의 어떤 충격이 올 것이다.
코로나를 예측한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의 변화를 예측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미래를 인지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만은 그 예측 능력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큰 유용성이 없습니다. HP의 경우에는 그 퓨처 유닛의 전문가들이 경영진을 지속적으로 코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경우에는 미래에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플랜 B를 추진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런 액션을 위해서 TF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해서 그 전 세계에서 마케팅 전문가, 세일즈 전문가, 예를 들어서 퍼실러티 전문가, 내부 직원들이 모여서 TF를 만들어서 퓨처 유닛에서 어떤 예측했던 그 연구들을 HP에 어떻게 변화시켜서 적용할지에 대한 그 액션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해서 그동안 홈 오피스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헬스케어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HP의 그 퓨처 프로덕트 파이프라인에 준비가 되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팬데믹이 터졌을 때 신속하게 새로운 제품군으로 그리고 홈 PC 사업 그리고 헬스케어 사업으로 인력들을 빨리빨리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민첩성이 길러 준비가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행동이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지 않는 문화라고 하면은 이런 행동이 만들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HP는 오랫동안 위계적인 문화와 좀 자율적인 문화, 그 직원들이 스스로 어떤 작은 팀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자율적인 문화도 위계적인 조직 문화와 함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자님 애완동물 키우고 계실까요? 애완동물은 안 키우고 반려동물은 키웁니다. 네, 역시 기자님이시라서 요즘은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더라고요.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개나 고양이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꽤 중요해졌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 결과 이 애완동물, 그 반려동물 관련된 헬스케어 비즈니스도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그 기업은 조이티스라고 하는 이 반려동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리고 그 돼지, 소 같은 이 동물들의 가축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그 비즈니스 퍼포먼스를 보니까 매출도 마진도 그리고 주주이익도 계속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이니까 계속 잘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이 기업이 팬데믹 상황에서 대처한 방식도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나누어서 운영을 했는데요. 이 문제는 단기 목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기, 장기 목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터지는 그 시점에 글로벌리 신제품을 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에 국경들이 다 닫히고 그 국가 간 이동이 힘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그 헤드쿼터에서 하나의 제품을 동일한 방식으로 전 세계에 싹 퍼뜨리는 이런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이 45개 국가에 기존에는 없던 권한을 다 주고요. 그 국가에서 알아서 레귤레이션을 확인을 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하는 과정으로 변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하나의 대시보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전 45개 국가의 상황을 모니터링 하다가 국가마다 진행되는 방식이 다르니까 국가별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국가별로 각각 HQ에서 모니터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당연히 직원들의 업무도 바뀌고 리로케이션 필요가 있었을 거고요. 일방적으로 이 직원들의 업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의 대화도 늘리면서 양방향 대화를 통해서 업무 재배치도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HQ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보고 새로운 계획, 그래서 중기 목표, 장기 목표가 추진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세 개의 기업이 전략적 민첩성을 대표하는 모든 답이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세 가지 역량은 우리 조직 자체를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인 가시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신속한 자원 재배치를 진행했다는 부분이었고요. HP의 경우에도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그 제품군의
또 다른 그 직원들을 빨리빨리 배치한 부분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빠른 움직임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서 단기간이 아니라 이미 오랜 기간부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이들 기업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게 전략적 민첩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턴어라운드를 만든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팬데믹 상황에서도 비즈니스 성장을 이끈 세계 기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조직 역량이 있었기에 그 토대 위에서 전략적 민첩함을 구사할 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직 역량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하는 기업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이 세 개의 기업에서 봤던 전략적 민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좀 복잡한 게 또 이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 자체 내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내부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세 가지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기업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세 가지 변화는 조직 형태가 변합니다. 두 번째는 스킬이 변하고요. 세 번째는 직원의 만족 포인트가 기존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내용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직에 대한 가시성을 가지고 리소스를 재배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직 형태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이 리소스를 배치하는 전략 자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 조직의 형태가 변화하게 되는 이유는 많이 있을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고객의 만족을 주면서 그 만족을 주는 과정을 굉장히 단축시키는, 그 프로세스를 단축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고객에게 밸류를 주는 일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X에서 로켓 노즐을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업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기존에는 그 미케니컬 엔지니어, 그리고 그 전선을 디자인하는 그 펌 엔지니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그 노즐의 로직을 만들어서 노즐이 움직이도록 하는 그 로직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각각 따로따로 일을 해서 각자 일이 끝났을 때 다시 취합을 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완성품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시간, 그리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리고 비용,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은 기업들이 하드웨어, 그리고 펌웨어,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조직 자체도 기능별로 나눠서 따로따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팀에 모든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소규모 네트워크 팀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조직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이 작은 팀에 들어갈 그 특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이 조직에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직이 바뀌는 내용을 시스템에 계속 기록을 해가지고 이 팀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히스토리가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조직팀 하나의 조직팀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관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의 보고 체계를 가지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정립을 해주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조직 형태의 변화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 그 다음에 펌웨어, 소프트웨어가 함께 일하는 상황에서 우리 스킬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업무도 하게 되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일을 하던 CAD를 돌려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이런 업무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하던 일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스킬을 올리는 업스킬, 리스킬도 일어나지만은 나와 다른 영역의 사람들과 같은 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횡적인 리스킬, 업스킬도 일어나게 됩니다. 해서 BCG에서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2025년까지 우리 직무 내용이 바뀔 건데 전체 직무 중에서 한 15%는 기존에 없던 완전 어드밴스드 IT, 새로운 IT 업무가 만들어지게 되고 나머지 한 60%는 기존에 있던 업무들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던 일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직무의 역량이 요구가 되어서
동일한 잡이지만 요구되는 직무 역량이 바뀌는 게 한 60%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직 내에서 스킬이 변하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이 또 필요하냐면은,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만은 향후 비즈니스로 가기 위해서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 갭을 줄이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기존에 하지 않던 다른 직원들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스킬을 취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스킬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라서 제가 뭐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리 조직 내에 XYZ 세대가 만족하는 그 포인트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X세대 분들이 거의 다 팀장님이시죠. 그리고 그 YZ 또는 MZ 세대라고 불리는 이 세대는 같은 용어로 또 불리기도 싫어합니다. M세대, Y세대와 Z세대는 또 다른 세대라고 자기들끼리는 또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성격의 직원들을 하나의 조직에서 어떻게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가 또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님께서도 기업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조직 형태의 변화, 스킬의 변화, 그리고 만족 포인트의 변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요즘 어딜 가나 IT 개발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리스킬, 업스킬이 기업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영역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 세 개의 변화를 복합적으로 함께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워크데이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우리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한번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 워크데이 입장에서는 이 세 개의 변화를 대표적으로 5개의 솔루션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저는 이 5개의 내용을 워크데이 간단한 그 데모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수시 인력 계획, 그리고 바로바로 실행하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미래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 미래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시나리오가 필요한지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 시나리오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면 우리 조직에는 몇 명이 있고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갭을 분석해서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 외부에서 채용을 하고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데리고 오고 육성을 하거나 조직 자체를 개편하는 이런 작업들이 워크데이에서 제시하는 인력 계획과 실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에어비앤비 경우에도 인력 계획을 하면서 이런 시나리오로 인력 계획을 했을 때 파이낸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동일한 시스템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엑셀 파일 여러 개 열어가지고 각각 확인을 했어야 되는 내용을 단일 시스템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한 스크린샷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내용은 현 수준의 인력 계획 상황입니다. 저는 그 콜센터 직원의 인력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요. 디맨드 서플라이, 우리가 필요한 직원 수와 그 회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직원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콜센터니까 연간 들어오는 그 전화의 볼륨을 가지고 한번 산정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더 추가해야 되는 직원은 14명이 있고, 근데 부족한 직원은 14명이지만 이 직원들이 전부 다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콜센터에 맞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콜센터에 필요한 스킬을 가진 직원은 125명이다. 그러면 부족한 직원과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직원을 생각을 하면서 인력 계획을 다시 해야 합니다. 보시는 내용은, 자, 그러면은 이 필요한 직원 수,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직원 수는 왼쪽에서 보시면 97명으로 얼추 맞췄는데, 빨간색을 보니까 직원 수는 타겟으로 맞췄는데 이 직원 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버짓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버짓을 맞추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육성을 한다면, 아니면 다른 팀에서 데리고 온다면, 아니면 계약직을 쓴다면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 그 박스에서 보시는 내용에서 업스킬을 하는 경우, 리스킬을 하는 경우, 다른 부서에서 데리고 오는 경우 숫자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 해당하는 숫자에 대한 비용을 적용해서 그 전체 버짓에 맞는지를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 목표 대비 실적을 만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채용을 해야 되는 인력이 정해졌다라고 하면요. 인사팀에서 채용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현업에 있는 피플 매니저에게 자, 이러이러한 식으로 채용을 하면 됩니다라고 숙제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력 계획이 단순하게 인사팀만의 숙제가 아니라 현업 매니저와 함께 진행하는 업무가 협업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력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스킬 기반 인재 관리로 또 이 변화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또 질문 드릴 게 보통 우리가 리스킬, 업스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리컴피턴시, 업컴피턴시라고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저는 잠깐만 역량과 스킬에 대한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 역량은 우리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직원을 데려다 놓고 인사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어떤 행동 양식을 보이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역량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역량이라는 거는 직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직무가 바뀌면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현실은 우리 그 현업에 있는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5년, 6년이 지난 역량 모델링 리스트를 가지고 아직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스킬 같은 경우에는 역량보다 약간 그 하위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이 직원이 이런 경험을 했다라면은, 이런 프로젝트를 했다라면은, 혹은 이런 수업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스킬은 가지고 있을 거야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인사팀에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직원이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워크데이는 역량뿐만 아니라 이런 스킬을 관리할 수 있는 그 HR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데요. 워크데이가 전체 스킬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스킬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 시스템에 있는 머신러닝이 이 직원의 정보를 샅샅이 뒤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 정보에 따르면은 이 직원은 이런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추천을 해주게 되고요. 그 추천된 스킬을 승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직원에게 새로운 스킬이 업데이트가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HP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본인이 새로 경험을 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는 학습을 통해서 추가한 스킬을 시스템에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라고 공지를 했을 경우에 인사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업데이트된 스킬의 레벨이 한 20%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워크데이를 통해서 머신러닝이 직원들의 스킬을 다 분석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이 조직의 스킬 업데이트된 그 수준이 80%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스킬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왔을 때 어떤 직원들을 배치를 해야 될지 바로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효과성이 컸다라고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스킬은 시스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직원에게 이러이러한 그 구슬 형태의 피드백을 주고 피드백 내용에 적당한 배지를 달아서 이 직원에게 이렇게 주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고객한테 받은 또 피드백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얼굴을 보고 일을 하는 환경도 아니고 집에서 재택을 하고 원격 근무를 하는데 이 피드백 자체가 조금 측정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정을 해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은 내가 피드백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템플릿에 어떤 내용을 피드백을 받고 싶은지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나한테 이런 스킬이 있습니까? 라고 스킬을 지정을 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일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되면은 같이 일한 동료는 내가 당신하고 일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스킬이 이 정도 레벨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점수를 매겨서 해당 직원에게 주게 됩니다. 그렇게 스킬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나면은 그 피드백이 내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특정한 피드백을 내가 좀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시스템 내에서 특정한 피드백을 가지고 포함하고 있는 러닝 컨텐츠가 추천이 되어지고요. 아니면 아예 특정한 스킬을 선택을 해서 러닝 컨텐츠를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킬을 업데이트하고 스킬을 보완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특정 직원이 이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인사팀에 있는 맥넬이라는 직원의 스킬을 한번 쭉 봤는데요. 가지고 있는 전체 스킬이 나오고
워크데이 카탈로그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킬이 스킬스 클라우드 스킬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지게 되고요. 이 회사에서 워크데이하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스킬이 P&L 리스판서빌리티라고 또 나와지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스킬 내용은 앞서 보신 것처럼 다른 동료들이 이 사람이 이런 스킬이 있습니다라고 피드백을 준 겁니다. 그래서 suggested 스킬이라고 나와 있고요. 점수를 준 직원이 있으면 해당 그 스킬에 대한 점수도 함께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직원이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고 어느 수준인지를 한 페이지에서 일목요연하게 보고 필요할 때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조직 레벨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내용이 특정 부서이고요. 그 부서에는 직원이 몇 명이 있고 어떤 스킬이 있고 없고를 확인을 하시고 추가적인 그 업무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조직 인력 계획과 스킬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그 조직의 변화, 스킬의 변화, 그리고 직원 몰입의 변화, 이 모든 변화 요소를 다 지원할 수 있는 팀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통 일반적인 방식으로 팀을 관리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프로젝트 리더 또는 팀장님이 프로젝트를 관리를 합니다.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시면서 특정 직원의 경력 개발도 고민하십니다. 이 직원이 우리 회사 내에서 어떤 경력 코스를 따라가야 되지? 그리고 리소스도 관리를 하십니다. 이 프로젝트에 들어갈 인원이 충분히 있는지, 이 직원들은 스킬 레벨을 또 어떻게 향상시켜야 될지, 한 분이 이런 다양한 고민을 하시는 게 기본적인 우리 업무 환경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프로젝트가 굉장히 여러 개가 한꺼번에 돌아간다면은, 또는 그 프로덕트 단위로 프로젝트 팀이 구성돼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 사람이 하던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이 프로토콜 앤 갬블, P&G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모델이고요. P&G의 제품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조가 유효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리더가 있고요. 다양한 프로젝트 리더와 함께 일한 특정 직원의 경력 개발을 고민을 해주는 경력 개발 담당자가 있고요. 그리고 한 스킬 카테고리 내에서 그 스킬을 가진 직원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리소스를 담당하는 스킬풀 리더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직원 한 명을 다 케어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한 명에 대한 정보와 그 변동사항을 이 각각 3명의 리더가 다 동시에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팀 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리더이든지 그 조직을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워크데이 홈페이지에서 org studio라는 기능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엘사라는 직원 아래에 저희가 하나의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크리에이트 포지션을 하게 되면은 이 엘사 직원 아래에 그 빈 포지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포지션을 다른 팀에 있는 직원으로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 하면은 바로 그 빈 공간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지게 되고요. 자, 이게 이 팀 조정을, 팀 관리를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리더, 리소스 리더, 그리고 경력 개발 리더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팀을 만들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위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쉐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특정 인물과 쉐어를 해서 내가 이렇게 팀을 바꾸려고 합니다라고 정보를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되었는지 투명하게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그 인원들을, 조직원들을 변경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렸고요. 하지만 그 팀을 만들어서 직원을 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상황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워크데이 고객사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팬데믹 상황에서 채용이 동결됐기 때문에 리소스가 항상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경우에 다른 팀에 있는 직원을 팀을 옮기는 게 아니라 잠깐 빌려와서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프로젝트 리더이고요. 제가 워크데이의 탤런트 마켓플레이스라는 장소에 나는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라는 공고를 여러 개 올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HR 솔루션을 선택하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에 맞는 사람이라고 시스템이 레커멘드 추천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프로젝트를 보고 나 관심 있는데 지원하겠어요라고 의사를 밝힌 직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의사를 밝힌 직원을 먼저 한번 볼게요. 마커스라는 직원이 의사를 밝혔고 시스템이 분석하기로는 이 마커스가 가지고 있는 역량, 능력과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것과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페어 매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직원은 일주일당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프로젝트 리더로서 이 직원이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쭉 보게 되니까 이 직원이 가진 스킬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직원을 저희 팀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면은 조직의 변경이 없이 잠시 저희 팀 일을 일주일에 10시간에서 20시간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지금 빈 자리가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을 더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리더로서 이 직원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일을 하고 보니까 이 직원과 일을 할 만하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직원이 이러이러한 스킬을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주고 나면은 해당 직원의 프로파일에 새로운 스킬이 추가가 되었고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스킬이 만들어졌는지 그 히스토리가 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워크데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기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팀을 바꾸지 않고 기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쌓고 동시에 직원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니까 만족도, 몰입도가 높아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5가지 중에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4번째는 인텔리전트 리스닝 툴이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 직원에게 무엇을 해줄까, 조직에게 무엇을 해줄까의 관점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직원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내가 왜 이런 프로그램을 이 직원에게 제안을 해야 될까라는 관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X세대, Y세대, Z세대 그 만족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직원이 왜 이렇게 할까라는 부분을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직원에게 조금 더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인텔리전트 리스닝 툴은 그 소위 말하는 서베이 툴, 직원 만족도 툴이고요. 워크데이가 최근에 인수한 그 서비스입니다. 해서 그 독일에 본사를 둔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이 회사는 워크데이를 쓰면서 이 인텔리전트 리스닝 툴을 함께 피콘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피콘이라는 툴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자, 이 피콘이라는 인텔리전트 리스닝 툴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툴은 지금 워크데이 환경에서는 슬랙과 그리고 워크데이와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슬랙 메신저에 지금 금요일입니다. 직원 만족도 서베이를 하십시오라는 알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콘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한테 제가 응답해야 될 질문들이 쭉 주어지고요. 그 질문에 대한 제가 점수를 매깁니다. 현재 내 기분이 어떻고, 우리 회사의 팔러시는 어떻고, 보상 수준은 어떻고, 전략과 연계된 업무를 하고 있고, 질문들은 인사팀에서 구성을 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자, 답을 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입장에서는 내 팀원들이 답한 내용들을 취합해가지고 결과 메일을 매주 받게 됩니다. 근데 점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팀의 평균 점수는 5.7점이고요. 우리 동일한 본부 조직 내에 다른 팀은 몇 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벤치마크 데이터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장님을 위해서 당신 팀은 이런 점이 강하고요, 이런 점이 약합니다 라는 분석도 있고요. 해당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직원들이 만약에 주관식의 답변을 달았다라고 하면은 같이 그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 화면을 그 스크린샷 딴 거긴 합니다만은 저는 절대로 이렇게 그 주관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누군지 아마 팀장님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변을 한 직원들의 내용은 팀장님한테 보여지게 되고요. 누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전혀 모르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5.7로 평균 점수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어떤 식으로 팀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suggested action, 제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제언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은 팀장님이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바로 행동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수시로 확인하는 직원 몰입의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런 상황에 굉장히 만족을 하더라, 아니더라 라는 파악이 됐으면은 그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직원에게 맞는 굉장히 개인화된 전이,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 3년 전부터 직원 경험이 가장 큰 그 HR의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에게 가장 개인적인 전의를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knowledge article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은 첫 번째는 전이입니다. 죄송합니다. 특정한 어떤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직원의 워크데이 홈페이지에 이러한 새로운 이벤트가 만들어졌습니다라고 공지가 뜨게 됩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이벤트가 뜨게 되냐면은 직원이 어떤 부서를 옮겼거나 아니면 승진을 했거나 아니면 전사적으로 어떤 교육 과정을 함께 들어야 될 때 이런 이벤트가 뜨게 되고요. 이 직원은 매니저로 승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봐야 할 러닝 컨텐츠들이 그 화면에 제공이 되어지게 됩니다. 해서 동일한 내용을 모든 직원에게 공장 형식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직원의 상황에 맞는 전이가 만들어져서 조금 더 직원에게 개인화된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그 워크데이 그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채팅창이 로봇과 대화하는 창이 떴습니다. 이 직원이 우리 회사의 어떤 바이어스,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좀 준비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을까라는 질문을 채팅창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이 이러이러한 컨텐츠가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고요. 제가 클릭을 하고 보니 채용 시에 그 선입관을 가지지 않는 방법에 대한 컨텐츠가 제공이 되어지고 관련된 러닝 컨텐츠도 함께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HR에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시스템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다 셀프 서비스를 손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HR 담당자가 보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그 업무를 하다가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헬프 티켓을 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직원이 이런 것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헬프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티켓이 저한테 왔습니다. 이 직원은 지금 그 코로나로 격리를 마치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어떤 내용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슈 내용상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HR 컨피덴셜로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었고요. 그 직원이 물어봤던 내용들을 제가 이 화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보다가 이 직원이 어떤 직원인지 개인 정보도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개인화된 그 답변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른쪽에서 이 직원에 대한 개인 정보를 확인을 하고요. 답을 하다 보니까 나보다 우리 팀에 있는 다른 직원이 더 정확한 답을 줄 것 같다. 그러면은 밑에 채팅창에 이름을 칩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내용이 해당 직원에게 공유가 되는 간편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헬프 티켓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대시보드로 인사팀에서 또 보실 수 있는 환경까지 제공이 됩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전략적 민첩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 자체가 변하고 있다. 조직 형태가 변하고 있고 스킬이 변하고 있고 직원 만족 포인트가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세 가지 변화를 워크데이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5가지 항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내년도에 HRDT를 진행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검토하고 계시거나 검토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솔루션 검토 시에 참고할 몇 가지 팁을 알려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알려주신 대응 방안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솔루션 측면은 어떻게 검토해야 할까요? 네. 제가 좀 전에 5개를 말씀드리고 보니까 5개는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3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HR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민을 하실 때 크게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또 생각을 하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문제 정의를 정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HRDT가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영진께 저희 HRDT 해야 됩니다. 저희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 너무 낡았습니다. 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전략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의 챌린지가 무엇이고 이 챌린지를 통해서 어떤 일을 못하고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경험이 몇 년 동안의 큰 화두입니다. 직원이 최상의 경험을 할 때 가장 인게이지먼트 레벨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HRDT를 통해서 우리 직원의 경험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그 투비 모습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한번 그려보고 진행을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HRDT를 했을 때 어떤 도입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그 사전에 파악을 해보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효과라는 부분이 그 밸류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밸류는 내가 이 HRDT 프로젝트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이득, 베너핏에다가 이 이득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돈을 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밸류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베너핏이 굉장히 커도 코스트가 크다 그러면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베너핏이 너무 작으면 돈이 적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너핏이 어떻게 되고 코스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서 내가 가지게 되는 밸류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코스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비용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비용은 매년 내는 라이센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초반에 구축하는 프로젝트 비용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만약에 잘못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내가 초반에 생각했던 비용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려고 보니 라이센스 비용, 초기 구현 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HRDT를 검토를 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무엇인지는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베너핏으로는 만들어질 수 있는 그 포텐셜 베너핏이 있을 거고요. 다양한 장애로 인해서 이 포텐셜 베너핏이 100% 리얼라이즈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장애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포텐셜 베너핏은 제가 앞서 워크데이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5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 효율성, 비즈니스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통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업무가 스탠다드화되고 자동화됨으로써 인사 담당자나 IT 담당자의 업무가 얼마나 그 개선이 되었는지 편해졌는지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해드리고요. 비즈니스 효과성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직원들의 퇴사율이 많이 줄어들었다. 아니면은 탑 탤런트의 업무 성과가 더 높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비즈니스 효과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그 베너핏을 저해하는 요인이 어떤 게 있냐면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럴 겁니다. HRDT를 했는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 쓰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사용자 수용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프로젝트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이 베너핏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저 2, 3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그 시스템이 도입하려고 검토하시는 시스템이 이런 저해 요소가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데이에서는 이런 밸류를 고객과 함께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베너핏과 코스트를 저희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 컨설버티브한 계산을 한번 해드리고요. 아니면은 조금 긍정적인 계산을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코스트는 뭐 당연히 나오는 금액입니다. 라이센스 비용과 프로젝트 비용인데 베너핏은 저희가 밸류 드라이버라고 해가지고 고객사의 전략에 기반해서 이 회사는 채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직원 만족도가 중요하다. 아니면 그 승계 계획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지를 해서 밸류 드라이버를 만들고요. 샘플로 제가 준비한 내용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어떤 직원이 있는지, 누가 탑 탤런트인지 충분히 가시성을 가지고 핵심 인재가 퇴사하지 않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이 일 잘하는 핵심 인재가 나가게 되면은 생산성이 떨어질 거고요. 새로운 직원들을 찾는다고 또 채용 비용이 들 거고요. 새로 들어온 직원이 업무가 익숙해지기까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로스가 날 거고요. 그런 비용이 생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베너핏이 있습니다라고 계산을 해드립니다. 이런 밸류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베너핏, 이런 베너핏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토탈 베너핏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전략을 한번 저희가 들어보고 이런 계산까지 해드리는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HRDT를 검토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것도 좋은 준비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고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내용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갭이 발생하는데 이 갭을 따라잡기 위한 전략적 민첩성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적 민첩성을 데이터에 기반한 가시성, 신속한 자원 재배치, 그리고 권한 유임, 조직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항상 세상은 힘듭니다. 우리 조직도 변하고 있습니다. 조직 형태도 변하고 요구되는 스킬도 변하고 직원이 만족하는 포인트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 민첩성을 바로바로 우리가 가지기가 굉장히 힘이 든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업 내부의 변화를 워크데이는 5가지 영역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네. 네, 질문 있으시면 또 답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무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중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HP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 변화 과정에서 직원들의 할텐 마인드 변화가 눈에 띕니다. 조직이 개편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직원들의 태도도 중요하게 생각되는데요. 어디서부터 조직 문화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시스템을 소개하는 벤더이기 때문에 조직 문화에 대해서 큰 관여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HRDT의 대부분의 목적이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그 CEO분이 생각하시는, 그 회사의 수장이 생각하시는 변화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진행했던 직원 서베이 내용, 그러니까 현재 직원들은 어느 정도의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경영진과 직원 사이의 그 인지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스템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게 기본적인 프로세스이고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조직 문화를 잘 바꾸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조직이 조직 문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바꿉니다. IT 조직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조직 내에 애자일 코치가 있는 조직과 애자일 코치가 없는 조직은 그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좋은 건 알지만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원래 컴포트 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방식이 옳습니다라는 내부 체인지 에이전트가 있거나 애자일 코치가 있을 때 그 조직 문화의 변화가 성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크데이에서는 스킬 기반 인재 관리를 지원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워크데이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혹은 다른 카테고리 없이 직원들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킬들을 마음대로 기입할 수는 있는 걸까요? 네, 기입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관리하기가 힘들죠. 해서 추천드리는 방식은 저희의 스킬 클라우드를 쓰게 되신다라고 하면은 그 별도 비용 없이 쓰고 계시는 모듈에서 그 스위치를 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공통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일부 고객에서는 저희 카다로그를 쓰면서 또는 쓰지 않으면서 자체적인 스킬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쓰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좋습니다만은 직원들과 그 합의되지 않는 어떤 스킬을 쓰시지 말고 직원들이 알아서 그냥 스킬을 올리도록 하시지 말고 워크데이 카다로그든 아니면 자체적인 카다로그든 그 표준화된 카다로그를 쓰시는 게 관리하시기가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기업들이 직원들의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직원 경험에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직원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HR 부서와 팀 리더가 활용할 수 있는 BOE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이 솔루션을 따로 도입할 수 있나요? 예, 그게 아까 제가 인텔리전트 리스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피콘 새로운 모듈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인수를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워크데이와 별도로 그것만 구입을 하셔서 구매를 하셔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직원 만족도를 조사하시는 기업에서는 그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우리 직원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직원의 어떤 경험을 극대화하는 그런 그 고민을 하고 계신 기업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비즈니스 턴어라운드를 이룬 기업으로 소개하신 기업들이 모두 워크데이를 오래 사용한 기업인가요? 코로나 상황 이전에 워크데이를 도입할 당시 어떤 부분을 중심에 두고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를 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HP, 에어비앤비, 조이티스 말씀을 드렸고요. 에어비앤비는 세 기업 다 거의 10년을 쓰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초반에 도입을 하신 기업인 것 같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기 전 당연히 상장하기 전이겠네요. 기업이 정말 그 하키스틱이라는 표현을 하던데요. 하키스틱 모양으로 급성장하는 시점에서 직원들 채용도 많이 해야 됐고요. 직원들 관리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워크데이를 도입을 하셨고요. 에어비앤비 경우에는 키워드가 Employee Experience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데이 1부터 에어비앤비만의 문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적용하고 싶다라는 게 가장 그 키워드인 숙제였고요. 해서 온보딩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HP의 경우에는 원체 큰 회사니까요. 넥스트 리더를 준비하는 데 굉장히 큰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워크데이를 도입을 해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레이어 1, 2 정도의 리더만 그 가시성에 포함이 되고 그 직원만 넥스트 리더로 성장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면은 워크데이를 도입하고 나서 전체 인력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석세션 플래닝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확대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워크데이가 그동안 계속 강조해온 차별점이 타사와 달리 자체적으로 다 개발한 하나의 솔루션이라는 점이었는데 워크데이도 최근 외부 솔루션을 인수해서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차별점이 이제는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콘이라는 새로운 솔루션도 저희가 추가를 했고요. 하지만 다른 인사 솔루션과 다르게 저희는 그 워크데이의 코어 HR에서 모든 잡 프로파일과 조직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HR 내에 단일 DNA로 단일 코드로 단일 보안 체계로 만들어지고요. 그 코어 HR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HR 영역들이 또 동일하게 단일 코드, 단일 보안 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도 시장을 빨리 따라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추가적인 영역들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코어 HR을 중심으로 하나의 DNA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모듈이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운영할 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파워 오브 원, 그 하나의 힘이 계속 큰 효과로, 큰 차이점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주신 이승희 상무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무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웨비나를 많이 신청을 하고 참여하는 횟수가 굉장히 적은데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후 시간에 그 생각하셨던, 바라셨던 정보들을 조금 가져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의 조직 인재 관리 전략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 중이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